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가족상담 및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교수는 사회복지상담학 박사 권영순입니다. 밑에 전화번호랑 메일 주소를 적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에서 공부할 때 질문하고 싶거나 상담을 하고 싶으실 때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답변에 응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상담 및 치료의 정의와 의의, 두 번째로 가족상담 및 치료의 특성,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상담 및 치료의 전제와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가족상담 및 치료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상담 및 치료의 의의와 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상담 및 치료의 정의와 의의에서 첫 번째로 정의는 가족은 개인의 부적응과 대인관계 문제, 가족원 간의 갈등과 가족의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직접 개입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상담에서 상담은 상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돕는 과정을 상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는 치료사가 병리 증상이나 정신장애 문제를 가진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 기능회복과 성격 재구조화를 돕는 과정을 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족상담은 결혼적응, 부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가족생활 관련 문제의 해결, 지원, 관계 증진과 성장을 목표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가족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치료는 환자의 치료를 목적을 위해 가족체계 이론과 기술을 개인, 부부, 가족에 적용하는 전문 서비스로서 증상 완화, 관계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치료 방법을 가족치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치료는 가족상담과 가족치료는 상담은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많이 사용된 거고요. 치료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보편적인 상담에 대한 정의로는 전문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의 지속적인 신뢰적 관계를 기반으로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와 적응,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조력자 역할과 환경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는 전문 훈련을 받은 치료자가 병리 증상이나 정신장애 문제를 가진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자의 병리 증상과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회복과 성격의 재구조화를 돕는 과정. 치료자는 의학적 배경을 갖고 환자의 문제를 진단, 분석하고 처방을 하여 지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심각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또 한편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의 목표가 동일하고 접근 방법도 중복되며 적용되는 이론도 동일하기 때문에 두 용어를 혼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가족상담과 가족치료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상담은 신경, 정신적,
장애 진단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신경 정신적 장애 진단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가족 치료로 보는 것입니다. 않는 문제, 예컨대 결혼 적응,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고부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가족생활 관련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가족원의 관계 증진과 기능 향상, 성장을 목표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가족 상담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족 치료는 신경정신장애 환자의 치료 목적을 위해 가족체계 이론과 기술을 개인, 부부, 가족에 적용하는 한 가지 전문 서비스로서 증상 완화는 물론 성격의 심층적 변화와 관계 증진, 가족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치료 방법을 가족 치료라고 합니다. 또 한 분야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의를 내리면 가족 치료는 임상실 내에서 치료에 중점을 두는 개별화된 미식적인 접근으로 보고요. 가족 상담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실천 기술, 즉 가족 치료는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나 심리 문제에 한정하여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나 가족 상담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 외에 전문가들과의 협력, 가족을 위한 훈련, 교육 프로그램, 사례관리, 필요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시키는 지역사회 조직, 클라이언트 옹호 같은 개입기술 등을 포함한 가족상담과 가족치료를 혼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족 갈등과 생활 문제가 신경정신장애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임상에서 적용되는 이론과 기법들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개인 문제나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의 체계로서 가족에 개입하는 상담 및 치료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가족상담 의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와 가족원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하여 세대별, 성별로 역할의 혼동과 상충이 발생하고 대화 단절과 불안정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가족 상담 및 치료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가족 상담은 개인의 문제 행동과 역기능을 가족체계의 반영으로 보고 가족체계의 변화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와 개인의 적응 및 성장을 돕는 분야로 봅니다. 또한 가족상담 및 치료는 인간의 많은 문제의 기반이 가족체계와 연관된다는 전제를 가지며 가족체계를 변화시켜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의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는 개인의 심리적 장애와 문제가 가족 간의 부적응으로 인해 생긴다는 전제 아래 가족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적응 현상을 치료하는 집단치료 일종이다 라고 사전적 의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모델로서 초기에는 다세대 구조적, 경험적, 전략적 등으로 나누고 있고요. 후기에는 해결 중심, 이야기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 및 치료의 특성에는 첫 번째로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은 내담자 문제 해결을 돕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돕는 방법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 상담은 개인의 심리적 내적 문제에 관심이 많고 개인을 단위로 하는데 가족 상담의 환경이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가족 집단을 단위로 합니다.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의 구체적 차이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초점의 차이. 문제 초점의 차이에서는 개인 상담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두고 개인의 성격 발달 과정과 정신 내면의 역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가족 상담에서는 개인의 내면보다 그를 둘러싼 가족이나 환경관계, 사회체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대상의 차이입니다. 개인 대상의 차이에서는 첫 번째 개인 상담은 개인에게 집중하여 과거와 현재에서 결합을 찾아 회복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상담은 가족 안에서 문제시되는 사람을 지적된 환자로 보고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상호작용 양상에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담 단위의 차이입니다. 상담 단위의 차이에서 첫 번째 개인 상담은 일반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삼습니다. 그러나 가족 상담에서는 반드시 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현재 문제와 관련되어 상호작용 양상을 바꾸는데 꼭 필요한 가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한 사람만 변해서는 안 되니까 가족 전체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담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개인의 과거 경험을 두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므로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가족 상담은 현재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중심으로 치료를 시도하므로 단기간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본 철학과 가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상담은 인간에 대해 결정론적이고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개인은 현실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이해 직선적 인간론, 대표적 개인 치료자는 프로이드와 스키너입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상담 체계론에 입각하여 전통적 개인 치료와 다른 철학과 가정 순환적 인가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와 스키너 잘 아시죠? 네, 가족 상담 및 치료의 특성에서 이번에는 가족 상담과 직장 상담을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을 살펴봄으로써 인간관, 세계관, 기본 과정, 인과관계, 접근 방법, 초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에 있어서 개인 상담은 결정론적, 반응적 존재로 보고요. 가족 상담에서는 선택의 자유, 능동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에는 개인 상담에서는 기계론으로 보고 가족 상담은 유기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본 가정에서는 개인 상담에는 개인적, 한원적으로 보고 가족 상담에서는 관계적, 맥락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에서는 개인 상담에서는 직선적 인과론, 가족 상담에서는 순환적 인과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 방법에서는 개인 상담에서는 주제, 객체, 이원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에서는 전체성, 상호 의존성, 전일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점에서 살펴보면 개인 상담에서는 이분법, 객관적, 법칙, 외제적 실제, 문제의 원인, 왜라는 질문, 과거, 역사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에서는 변증법적, 주관적 패턴, 관계 패턴, 체계,
내용, 사실, 무엇이라는 질문, 현재 상황을 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상담과 직담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상담과 직담 상담을 살펴보면 공통점에는 개인 상담에 비해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이 단순하지 않고 사회 현실과 같이 내담자 상호간의 반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놓고 말합니까? 가족 상담입니까? 집단 상담입니까? 네, 직당 상담입니다. 차이점에 있어서는 직당 상담은 낯선 사람들로 구성되고 동등한 존재로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은 친밀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문제 공유 면에서 관련도가 높고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치료 대상이 되며 구성원들 간의 권력과 지위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족 상담, 개인 상담, 직당 상담 이렇게 살펴보면요. 목표, 상담 목표, 초점, 상담자 역할, 주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목표를 살펴보면 가족 상담은 가족 기능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에는 성격의 재구조와 행동 수정, 증상 제거, 인지 변화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담 상담에는 사회적 기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초점에서 맞춰보면 가족 상담은 의사소통, 행동 유형, 상호작용 패턴, 가족체계 시스템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상담에서는 무의식, 감정전이, 행동학습, 기회회복, 기능회복, 인지, 사고, 개인 셀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당 상담에서 초점을 보면 집단 참여, 피드백, 집단 역동, 그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 역할로는 가족 상담에는 적극적 참여 관찰자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에서는 비지시적, 소극적, 적극적, 지시적, 지사적으로 개인 상담에 임합니다. 그리고 직당 상담에는 유동적, 촉진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문제로는 가족 상담에서는 부부 문제, 부모 문제, 갈등 문제, 고부모 갈등, 가족 불화, 가족 정서 행동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에서는 성격, 무의식적 갈등, 행동 문제, 부적응, 스트레스 관련, 불안, 정서 행동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에는 대인관계 문제, 부적응 문제, 불안, 행동 문제 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족 상담과 가족 생활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두 가족에 개입하여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을 조성하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가족 상담은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후 처리를 위한 개입이 있는 것이 가족 상담이고, 그리고 가족 생활 교육에는 문제를 예방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가족 생활과 부모 역할, 인간 발달에 대한 정보, 지식을 일반 가족은 대상 강연, 일회성 워크숍으로 전달, 교육적 영향력, 가족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갈등 문제를 다루고 지식과 감정 부분을 포함하여 개별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생활 교육과 부모의 역할, 정보 제공과 조언, 경험적 교육과 훈련, 단기 개입, 가족 체계 변화에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족상담과 가족생활교육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보 제공과 조언, 경험적 교육과 훈련, 단기 개입, 가족체계 변화의 개입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제공과 조언에서는 가족생활과 부모 역할, 인간 발달에 관한 정보를 가족원을 대상으로 전달하는 가족생활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는 깊이가 좀 부족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경험적 교육과 훈련에서는 가족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갈등 문제를 다루고 지식과 감정 부분 포함한 개별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개입에서는 간단한 문제 해결과 가족 내 상호작용 패턴의 변화를 목적 가족생활 교육에서 가족생활 교육과 가족상담의 단기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체계 변화의 개입에는 가족체계 이론과 상호작용 패턴을 기반으로 가족을 일정 기간 면접, 사고 탐색하고 변화를 가져오도록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가족 상담과 가족 멘토링, 가족 코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코칭과 가족 멘토링에는 이렇게 그림을 보았을 때 같이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합쳐져 원안에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은 가족 코칭과 가족 멘토링 원안에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은 1대1 관계를 가지고 변화와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성장 지향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 코칭으로만은 있는 것은 코치가 코칭을 받은 가족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 하지만 성장과 변화 동기를 가진 가족은 돕기로 가족 코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멘토링은 가족 생활에 대한 경험적 지혜를 갖춘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짝이 되어 심리적 지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진 가족원들을 돕는 일입니다. 인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멘토링. 가족 생활에 대한 경험적 지혜를 갖추고 동시에 인간관계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과 의도적으로 짝이 되어 필요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가족 상담 및 치료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심리적 지지를 하는 가정입니다. 가족 멘토링입니다. 그리고 가족 코칭은 코치가 코칭을 받은 가족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십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가족 코칭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으나 성장과 변화 동기를 가진 가족원의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성숙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네, 여기서 보았을 때 가족생활교육은 예방을 전제로 합니다. 가족치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치유하는 것이고요.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생활주기는 예방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가족상담 및 치료의 전제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상담 및 치료의 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 자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이며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된 체계이며 변화에 적응하고 개선하려는 욕구와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변화의 주체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발달 단계별로 고유한 발달 과제를 달성하는 여부가 가족 문제와 연관되며 가족 주기 전이기에 위기나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족원들의 차이와 인격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가족이라는 맥락과
체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 내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조정하며 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기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 상담에서 가족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와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가족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상황 개선의 욕구와 능력을 가진 변화의 주체, 가족 발달 단계에서 과제 달성 여부가 가족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해 가족은 각자의 개성과 욕구, 가치관,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르므로 차이와 인격을 존중, 가족이나 개인 문제는 대부분 가족 체계와 맞물려 있으므로 가족 맥락 체계로 이해, 가족 내 상호작용 개선하고 외부 환경을 조정되며 가족 문제와 기능이 회복될 수 있으며 모델에 따라 상담 목표에 차이가 있지만 가족의 구체적 행동 변화와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두 번째로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적용으로서 가족 상담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개인 상담에서는 또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상담에서는 자녀의 정서, 행동적 문제, 학교 부적응, 우울증, 불안, 정서장애, 등등, 만성적 직장 부적응, 이렇게 등등, 죽음, 부부 갈등, 실직, 벌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부적응,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의 향상, 오타가 났습니다. 가족 생활의 향상 등이 가족 상담에 있고요. 그리고 개인 상담에는 가족원 간의 적대적 행동과 불신 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원들이 모래알 가족처럼 분리되고 무관심할 때, 의료적 주의가 필요한 만성적 정신건강 문제, 가족의 저항에 매우 커서 상담 참여 시 정신신체와 증상이나 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외부 서비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약물 남용이나 알코올 문제, 병적 폭력 등이 있을 때 개인 상담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적응 대상은 자녀의 정서, 행동적 문제, 학교 부적응, 우울증, 불안, 정서장애, 성적인 문제,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문제, 알코올과 마약의 문제, 반복되는 경제적 무절제와 낭비, 체중과 식사 패턴의 급격한 변화, 이유 없는 피로감, 만성적 직장 부적응, 폭력 및 강한 적개심과 분노, 조절 문제, 결혼생활 불만, 가족관계 불화와 긴장, 부부 갈등, 매도 문제, 죽음, 이별, 질병, 별거, 이혼, 경제 파탄 등 위기 극복 문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의 향상 등의 살펴볼 때 가족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치료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가족원 간의 적대적 행동과 불신 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원이 모래알처럼 분리되고 살펴봤죠. 네. 정신건강 문제, 우울, 불안, 가족의 저항이 매우 커서 등등 병적 폭력 등이 있을 때 개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족 상담 및 치료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상담 및 치료의 발달에 영향을 준 이론은 가족관계의 문제 해결을 돕는 가족치료는 부부 사이의 갈등과 문제를 다루는 부부상담이 시초고요. 미국에서 가족치료 운동이 시작하게 된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1939년에서 1945년의 여파로 전쟁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재결합하고 가족 내 역할과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부부간의 불화, 이혼, 청소년의 비행, 노인 문제 등이 증가하게 되었고 가족 기능의 약화에 따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돼서 그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가족의 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고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가족치료 운동의 발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상담 및 치료의 역사적 근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개인 중심의 심리치료 영역에서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심리치료자들은 1950년대 중반까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격리시켜 개인치료했습니다. 이 시기 영향력이 있는 심리치료는 정신분석학과 내담자 중심 치료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 아동기의 문제 발생의 첫 번째 원상이 되며 나중에는 문화적 억압의 대리 기관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프로이드 환자 개인과의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의 아동기 초기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반복하게 하여 전이를 촉진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세 번째로 내담자 중심 치료자인 로저스는 치료 목표는 환자의 진정한 감정과 충동, 기본적인 자아실현 성향을 재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치료 장면에서 환자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가족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치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심리치료자들 사이에서 환자 변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의 여부를 논쟁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체계를 변화시킨다는 주요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리치료 영역에서 개인만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족도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치료자들의 가족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가족 상담 및 치료의 발달에 영향을 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이론. 상담이론은 정신분석이론, 인본주의 이론, 행동치료, 인지치료, 현실치료, 게스탈트치료, 사이코드라마 및 상담, 집단상담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에는 1897년에 프로이드에 의해 발전하여 1950년까지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에도 심리치료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깊이 프로이드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본주의 이론입니다. 인본주의 이론은 로저스에 의해 1950년대 내담자 중심 상담입니다. 책이 발간되면서 개발되었고 나중에 인간 중심 상담, 인본주의 상담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동치료입니다. 행동치료에는 스키너가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발달하여 1960년대 초반까지 완성된 이론으로서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앨리스에 의해 1962년에 의해 개발된 합리적 정서적 치료와 베크와 그에 의해 발표된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RT는 1993년에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로 개칭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실치료가 있습니다. 현실치료는 글라서에 의해 발표된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게스탈트 치료가 있습니다. 게스탈트 치료는 1951년에 펄스에 의해서 개발된 상담 이론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이코드라마 및 상담 집단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이코 드라마는 집단 상담의 토대가 될 정도로 영향이 큰 상담 이론이며 상담 이론이자 기법으로서 1921년에 모레노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족학 및 사회과학 이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기능론입니다. 구조기능론은 구조주의와 기능주의가 혼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가족원이 주관적 입장에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며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 발달 이론입니다. 가족 발달 이론은 1977년 도발은 신혼기, 자녀 출산 및 영아기, 요아기, 학동기, 10대 자녀기, 진수기, 중년기, 노년기 등의 8단계와 발달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힐은 가족 스트레스와 위기를 설명하는 ABCX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가족 이론입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높은 이혼 청소년 범죄, 가족폭력, 미혼모, 알코올과 마약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가족의 특성과 가족 강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 과제가 되어 다수의 연구가 실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폭력 이론입니다. 가족폭력 이론은 다수의 가정폭력의 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폭력은 가해자의 권력과 통제 그리고 피해자의 억압과 두려움을 속성으로 가지며 개인적 요인, 가정 요인, 사회적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곱 번째, 여건주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여성들이 남성 지배적인 사회구조의 가족구조 속에서 차별받고 있으므로 여성들이 권리의식을 갖고 동등한 지위,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노리며 자신의 삶과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체계이론입니다. 체계이론은 1968년 생물학적인 버틀란피에 의해서 개발된 일반 체계이론과 기계공학의 사이버네틱스 이론, 그리고 생물학이 혼합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사회구성주의 이론, 또 모더니즘은 하나의 철학사조로서 본질주의, 보편적 원리 등 1970년대 초부터 근대주의에 도전하여 탈근대주의가 발달하였는데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의 가족상담 및 치료의 발달 과정에서는 가족치료의 형성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상담 및 치료는 195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경에서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전쟁 후 가족이 재결합하면서 부부간의 불화와 이혼, 성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아울러 산업화로 인한 가족의 정서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된 사회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상담과 아동지도 운동에는 첫 번째, 부부상담은 전문적인 부부상담의 역사는 다른 가족치료 운동보다 더 오래되어 가족치료의 선구자입니다. 부부상담은 현실적인 문제의 중심을 두고 부부 각자의 독립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두 번째, 아동지도 운동은
아동지도 운동의 강조점이 부모를 불건전한 대리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병이가 환자와 개인 내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고, 부모는 가해자, 자녀는 피해자라는 도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즉 현재 상호작용이 성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더 낙관적인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 자체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을 가족에게 대신해 가족이 아동을 지원하도록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집단 역동과 집단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소집단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가족이 개인의 성격에 복합적이고 동시에 집단 구조의 대표적인 속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영향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영국과 미국의 자선사업운동에 뿌리를 둔 이래 소외된 자들의 기본적 필요와 더불어 가족의 정서적 영역을 돌보는 일을 현장에서 계속해왔습니다. 네 번째, 체계이론의 발달입니다. 가족상담 및 치료의 도입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 이론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40년대 초에 소개된 일반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티즘입니다. 다섯 번째, 정신분열 원인 연구입니다. 가족상담의 발전과 이론 개발에 선구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을 연구한 베이슨, 리춘윈, 보헨 등의 정신과 여사들입니다.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에 관한 연구는 가족치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치료 이론적 발달사를 살펴보면 가족치료의 발달 과정을 보면 결혼상담이 가장 먼저 발달하였고 의사, 목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들이 부부상담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심리 영역에서는 부부치료와 아동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950년대부터 1975년에 25년간 가족치료 운동이 시작하여 발전된 시기로 1950년대부터 이론과 기술이 발전하여 많은 가족치료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적 접근 방법을 강조하는 MRI 모델이 가족치료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고 1970년대에는 MI의 구조적 모델이 보급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헨리의 전략적 가족치료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이전에는 가족치료의 발악기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 전까지는 정신분열증에 초점을 두고 환자와 그 가족을 연구하고 가족을 보는 목적은 환자의 질병치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50년대 가족치료의 형성기입니다. 형성기는 가족치료가 전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본격 시도된 것은 1950년대 초 여러 학문의 과학적 연구 방법을 연구 업적을 배경으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면서부터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명한 용어를 발전해서 보면 엮이는 커뮤니케이션, 이중구조, 가족 향상성, 역설, 의사상호성, 왜곡, 공생관계, 융합, 삼각관계, 경계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1960년대는 가족치료의 학대기입니다. 학대기에는 이 시기는 가족치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었고 가족치료는 정신장애의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전 가족을 함께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에는 가족치료기 정밀과 혁신기입니다. 혁신기는 1970년대는 체계이론에 입각한 가족치료가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이 확대되어 혁신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가족치료의 성장과 전문학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가족치료 접근 방법들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독자적인 각 학파의 개념과 이론, 기법 등 기법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해결 중심 모델과 심리교육 모델이 있습니다. 1970년대, 90년대는 가족치료의 통합기입니다. 통합기에는 사회구성원주의, 여건주의, 다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회구성주의의 영향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90년대는 이야기치료와 해결중심 치료에 관심이 많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족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가족치료는 70년대에는 가족치료 이론이 처음 한국에 소개되어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는 널리 보급되고 임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한국가족치료학회가 창립되고 학회 워크숍이 실시되었습니다. 90년대 전후로는 각 대학 가족치료 관련 학과와 학부, 대학원에서 가족치료학 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가족치료학회에서 전문가 교육과 훈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도에는 가족치료 정착 시기이며 이 시기에 가족치료학회, 학술 모임, 경영은 통합치료적 접근, 이야기치료 표현, 치료적 접근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가족치료의 성장기로 다양한 이론서와 번역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가족치료 이론이 소개된 것은 주로 해결중심 치료 모델로서 널리 보급되어 왔습니다. 현 단계의 주요 과제는 한국적 가족치료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족치료가 들어온 지는 역사는 그리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곳에서 상담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사회복지사 가정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많은 영역에서 상담사 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과정을 잘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의 듣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